오늘은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같이 계산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유족분들이라면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유족분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이 계산식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교통사고로 억울하게 사망을 했고 그 사망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요, 약관에 정해진 대로 계산을 하지만은 실제로 법원에서는요,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렇게 법원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손해배상금이 훨씬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우선 교통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액 상출은요, 다른 거 전부 필요 없고요. 나이, 소득, 과실, 이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얼마 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 소득의 가동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요 30세, 50세, 70세 이 세 가지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이 70세의 경우는요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가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해서 잃는 일실수입은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위자료 1억 원 그리고 장례비 500만 원을 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희 사무실에서 얼마 전 진행한 사건 중에요. 위자료를 1억 4천만 원을 인정받아서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지만요. 보통의 경우는 1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세를 기준으로 산정을 한번 해볼 건데요. 30세 같은 경우에 가동기간이 65세이기 때문에 35년의 가동기간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 35년의 개월수로는 420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세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요. 65세까지 벌어들일 소득이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때는 그 잃는 소득을 일실수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법원에서도요, 이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요, 부상의 경우는 제외하고 사망의 경우는 노동능력 상실률 100%를 산정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생활비 공제를 3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함과 동시에 앞으로 35년간의 100%의 소득을 전부 다 산정을 하잖아요. 근데 35년 뒤의 소득까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산해서 미리 다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간의 이자를 전부 다 공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산정하는 이자 계산 방법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 되는데요. 30세의 경우 35년 즉 420개월의 호프만 계수를 보게 되면요. 인터넷에 호프만 계수라고 치면 정보가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같이 호프만 계수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프만 계수에서 아까 420개월이었잖아요. 그래서 42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 이 빨간색 숫자를 보면요. 242.4663이라는 게 확인이 되죠. 하지만 법원에서는요. 이 개수가 240이 넘을 경우 240을 한도로만 하고요. 그 이유는 이 개수가 더 커질 경우에는 이자의 괴리감이 너무 많이 크게 생긴다라고 해서 240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이하인 경우에는요. 전부 240이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법원 적용 최저임금 도시이력 노임이죠. 300만 원 곱하기 240이면은 7억 2천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생활비 3분의 1을 공제한 3분의 2만 산정하니까 4억 8천이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위자료 1억과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5억 8,5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는 방법이 엄청 쉽죠? 그러면 이제 30세를 계산했으니까 50세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50세는 65세까지의 15년이 남기 때문에 개월수로는 180개월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180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요. 여기 보시면은 180개월의 호프만 계수 134.0937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처럼 최저임금 도시력 노임이죠. 300만 원 정도를 계산을 하면요. 300만 원 곱하기 134 하면은 4억 200만 원이 나오고요. 거기에 생활비 공제 3분의 1을 하게 되면은 2억 6,8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을 더하면 3억 7,300만 원이 나오게 되죠. 이 금액은 도시 일용노임,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고요. 만약에 이거의 2배인 연봉 7,200만 원이라고 산정을 하게 되면요. 일실수입이 5억 3,600 그리고 위자료 1억, 장례비 500만 원 더해서 6억 4,100만 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의 사례로 인해서 방법은 되게 쉽게 계산이 됐죠.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시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30세 이하의 청년이나 학생이 사망하게 되면요.
5억 8천만 원 정도인데 50세의 연봉 7,200만 원이 받는 사람이 사망을 한다면은 6억 4천 정도가 되는 겁니다. 20년을 더 살고도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 손해액 방식은 훨씬 더 높게 나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해도요, 솔직히 불공평하고요, 조금 억울한 사안이다. 그래서 이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물론 지금 30세 이하라고 하더라도요, 나중에 50세가 됐을 경우 훨씬 더 높은 연봉, 훨씬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망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소득이 아닌 미래에 가질 수 있는 기대 수익까지 전부 다 박탈시켜버린다 라는 것은 솔직히 저도 맞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사람이 사망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과실도 참작이 안 된 금액이에요. 이 손해배상금이 아파트 한 채 값도 못합니다. 결국 사람 목숨값이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못한다라는 게 현재 우리나라 법원의 손해액 산출 방식인 겁니다. 이거 빨리 대법원 판결이 바뀌어서 상향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는 변호사들도 전부 다 이거는 상향돼야 된다, 현재 물가에 맞지 않는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요, 위자료만 수십억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도요, 위자료만 6, 7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망 위자료는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 책정하는 방식도 이렇게 작은데 보험사에서 약관에서 산출하는 지급 기준은요, 이거의 6, 7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사망사고, 중상해, 그리고 영구장애가 예상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산출 방식대로의 판결을 받고요, 그에 따라 이자, 변호사 소송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억을 판결받는다면요, 만약에 소송을 10개월 한다 라고 하면은 이자하고 변호사 비용만 해도 한 5천만 원 가량 되거든요. 보통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기준으로도요, 수익료가 한 5%에서 7%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비용, 변호사 비용 받는 것보다요, 더 작은 금액이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돈 받아서 변호사 비용 줘도 남습니다. 그래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내 돈 안 들이고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변호사 비용이 고민됐다 라고 한다면은 그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충분히 고르셔도 된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사망사고 손해배상액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같이 계산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렸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